이번 영상은 2019년 올 한 해 당신이 사고 싶어 했던 테크 주식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테크주들은 지정학적 불안을 이겨낼 만큼 강력한 주식들이고요.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인구와 심각할 정도로 기술에 대한 야망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강국들은 분명히 기술주 매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기술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인구 통계적이거나 경제적 현실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국 시장을 공략했었죠. 게다가 대부분의 기술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인구 통계적이거나 경제적 현실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국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문제가 해빙의 징후를 보이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기술주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선거의 해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선거 이후에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전망이 약간 불확실하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요인들이 더 광범위한 협상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주로 홍콩의 정치 불안이 그 예가 되겠죠. 최근 미국이 12대에 대한 호의적인 정서 때문에 해빙 관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미국이 계속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서 대응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향후 몇 년 동안 잘 될 것 같은 기술주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산업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은 무역 전쟁과의 결과에 관계없이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2019년에 샀으면 좋았을 기술주 9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티커가 GOGL 또는 GOG인 기업이고요. YTD 기준 25% 상승해서 여타 블루칩들과 비교해보면 견고한 성과를 발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부터 비교해보면 거의 오른 게 없는 실정이고요. 여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구간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파벳은 구글 인터넷 검색 시장을 갖고 있고요. 2019년 10월 기준 보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글로벌리 93% 조금 못 미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이두는 0.9%로 한 자릿수 점유율이 되지 않는 실정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구글 주식은 무역 전쟁 위험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구글 주식을 고려해야 하는 전부의 이유가 아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구글이 기술 관련 파괴적 혁신 기업이라는 거죠. 인공지능 플랫폼에서부터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웨이모까지 지속 가능 클라우드 컴퓨팅과 하드웨어 부문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조직화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주를 매수한다고 하면 아마존을 선택하는 게 명백한 완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쉬웠는데요. 지금은 다소 그 지위를 잃어버린 모습이죠. 2019년 내내 아마존 주식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YTD 기준 21%는 올랐지만 아시다시피 작년 12월과 1월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랐다는 거죠. 4월 초부터 주가는 거의 평이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아마존 같은 지배적 파괴자를 무기한 침체 속에 가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아마존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받고 있고요. 2018년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또한 클라우드 컴퓨터 시장의 리더로서
다양한 하드웨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가치 있는 이름을 가진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기술주 중 또 다른 최고의 후보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놀라운 주가 상승력 때문에 정당화하기가 매우 조금 어려워진 가격대이죠. YTD 기준 50%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상승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윈도우 운영체제는 점유율이 78%로 여전히 PC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PC가 죽어가고 있다고 반박들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아직까지는 PC가 아닌 장비에서 고사양의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은 악몽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프라인데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이고요. 이는 국방부 제다이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아마존이 쉽게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거래였던 겁니다. 네 번째 기업은 인텔입니다. 한때 매수할 기술주 후보군에 늘 상위에 있던 종목이었지만 지난 2년 동안 그 명성의 위기를 겪었었고요. 인텔 주식은 YTD 기준 25% 상승했지만 이러한 숫자는 기업 내부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가려줬던 것도 문제인데요. 2018년에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었습니다. 2018년에 CEO를 축출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반란 논쟁도 있었고요. 차세대 칩 공급 문제의 좌절로 인해 인텔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도 있었죠. 또한 AMD가 최근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AMD는 인텔을 빛내면서도 인텔을 이용했었습니다. 다만 AMD가 프리미엄 칩 공간에서 인텔과 경쟁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반대로 인텔은 시장 신뢰 회복이 관건이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실제로 인텔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도 있는데요. 테크 주식들 중 풍부한 금융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모전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기업은 퀄컴입니다. 현재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적대적인 인수 시도에서부터 애플과의 씁쓸한 로열티 분쟁까지 주식은 한동안 사장되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나 YTD 기준 49% 상승하면서 놀라운 반전을 보였는데요. 독점 금지와 미중 무역 전쟁 위험 중 화웨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강세 사례를 만든 데 가장 도움을 준 건 5G라는 것입니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X50을 가지고 5G 리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작은 성취가 아닌 것이 애플이 인텔의 모뎀 사업부를 인수해 가면서까지 모뎀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그 야망의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성취가 작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한 5G는 수익성이 좋은 부가 산업이 많이 나온다는 게 혁신이라는 거죠. 5G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시티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퀄컴이 5G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여지고 퀄컴 주식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주식은 넷플릭스인데요. YTD 기준 13% 상승했는데 성과가 매우 저조했죠. 올해 큰 타격을 입은 주식입니다. 특히 디즈니 플러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런칭을 고려하면은 넷플릭스에 대한 장기적인 불안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넷플릭스만의 예술적인 또는 서술적인 매력을 가진 드라마들이 다수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끔 대박을 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강점을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디즈니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해나가면 좋을 듯 합니다. 7번째 기업은 트레이드 데스크인데요. 낯선 종목일 겁니다. 이 종목은 YTD 기준 128% 상승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쪽에서 약간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죠. 이 종목은 성장성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수익성 제공 여부가 이 기업 주가 고공행진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미래는 코드리스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스트리밍 공간에서 광고가 훨씬 더 관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트레이드 데스크 주식이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트레이드 데스크가 광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회사는 AI를 사용해서 광고주에게 가장 관련성이 있는 컨텐츠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광고 지출에 가장 많은 옵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트레이드 데스크에는 자체 컨텐츠가 없어서 이해 상충을 제거하고요. 이는 궁극적으로 트레이드 데스크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더 높여줍니다. 8번째 기업은 시놉시스입니다. YTD 기준 6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요즘은 첨단 기술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요. 대신 최고의 테크 주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혁신을 실용적인 응용으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시놉시스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업은 전자데이터 자동화 소프트웨어 전문가 기업인데요. 반도체 회사들이 차세대 칩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전력, 성능, 충격의 최적화를 위해 설계된 프로토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머신러닝 같은 영역을 수용하기 위한 처리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시놉시스 주식도 놀라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놉시스 주식은 더 많은 상승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비즈니스 모델 때문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이 취소할 수 없는 3년 구독 서비스만을 이 기업이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역전쟁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시놉시스 주식의 최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는 ASML입니다. YTD 기준 75% 상승한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최근 들어 기술주에 영향을 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반도체 제조의 다양성입니다. 이는 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이죠. ASML은 빗을 사용해서 실리콘 웨이퍼의 독특한 패턴을 인쇄하는 리소그래피라는 프로세서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다들 EUV 노광 장비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에는 웨이퍼, 산화, 노광에서부터 패키징까지 8단계를 거쳐서 생산이 되는데 이 8개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바로 노광 공정입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웨이퍼의 반도체 회로를 빗으로 새기는 단계라는 거죠. 또한 이 노광 광정은 반도체 전체 생산 시간 중 60%를 차지하고요. 비용 측면에서 봐도 약 35%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노광 장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단 3개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위가 네덜란드의 ASML이 시장 점유율이 85.3%를 차지하고 있고요. 니콘이 뒤를 이어 10.3%, 캐논이 4.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도적 1위가 ASML인 것이죠. 시장 점유율이 85%에 이르다 보니 현재 2위와 3위인 일본 기업들이 철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점유율은 있지만 수익 악화가 원인이라고 하네요. 결국 이 기업은 반도체 공급망의 갑 중의 갑입니다.